안녕하세요, 심프로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이지입니다. 일봉과 주봉 차트 위주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일봉 보시죠. 일봉은 저항선과 지지선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점 돌파 매매 진입 시점은 언제일까? 24,700원을 돌파하는 24,750원에서 진입이 가능하지만 금일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기 때문에 24,700원을 넘어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땐 주가가 5% 이상 상승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시초가에 진입이 가능하겠지만 5% 이상 상승해서 시작한다면 당일 분봉상 바닥을 확인하고 진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험상 갭을 띄운 장대 음봉으로 장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갭을 띄운 이후 음봉이 출현한다면 24,700원의 분할 매수로 1차 진입 시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은 매수 여력은 1차 지지선인 19,700원에 잡아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탈출하거나 수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고점 돌파를 못했을 때 진입 시점은 언제인가? 이 길 갭을 띄우지 못하고 갭 하락하거나 윗꼬리가 24,700원을 돌파하고 종가가 24,700원을 넘어서 끝내지 못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될 경우 1차 매수가는 19,700원이 됩니다. 매수 이후 주가가 추락한다면 16,290원 혹은 14,95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14,950원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낮춘 후 탈출하기가 쉽습니다. 마지막, 손절선은 어디일까? 저희가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5% 손절을 기준으로 하지만 첫 번째에서 하단 지지선을 이용한 매매를 생각하신다면 손절 이후 지지선에서 재매수하시거나, 두 번째,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시며 지지선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생각지 못한 지지선을 밟고 주가가 재차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은 박스 형태의 관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봉 첫 번째, 박스권 돌파 매매 진입 시점은 상단 박스의 저항선인 24,700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한데 주봉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켜보고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신데 금요일 종가가 24,700원을 넘어서 마감해야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주봉의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주가를 돌파한다면 그 다음 주 추가 시세와 함께 거래량을 수반하게 되겠는데, 그 반대로 기준봉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그 다음 주에는 거래량을 줄이며 조정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는 게 통상정이에요. 두 번째 매매 방법, 박스권 매매 진입 시점은 현재가 기준 가장 의미 있는 박스권은 중상단 박스인 16,290원에서 19,700원입니다. 하지만 14,950원부터 16,290원 구간은 하이패스 구간이기 때문에 스르륵 흘러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16,290원에서 1차 진입을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16,290원을 이탈하는 봉이 발생했을 때 14,950원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 매매 손절선은 주봉 매매의 경우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기 혹은 중장기 포트로 꾸미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정도 잡으시고 분할 매수를 통해 물량을 모아가시거나 지지선 매수 후 저항선 두근에서 불타기 하셔서 물량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과 정보 공유방은
매 국내장의 수익 기대 종목들을 분석해서 장전 시간 외 시간부터 장 마감 전까지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셔서 링크 받으시고 앞으로도 비용 없고 현재도 비용 일체 없으니 부담 없이 입장하셔서 정보 취득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나 뉴스, 시간 외 특징주, 급등 종목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기존 회원분들과 함께 수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번호로 입장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카톡방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퀴즈 정답과 입장을 함께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봉과 주봉 봤으면 기업 분석도 봐야겠죠. 자, 첫 번째는 재무제표입니다. 매출액은 성장세를 생각한다면 적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년 동기 마이너스 26.7%이긴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두 번째, 재무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유보율과 비교했을 때 큰 격차가 있진 않습니다만 누적 비율로 봤을 땐 유보율이 3배 이상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지분 분석입니다. 대주주의 지분율이 24.8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력의 손바뀜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시가총액이 1,589억으로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빈번한 손바뀜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뉴스도 보고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금일 테슬라가 차세대 전기차에는 휘토류 대신해서 페라이트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소식에 이지의 주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전기차 모터를 만들 때 휘토류를 배제하도록 전기차를 설계하는 대신에 페라이트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광물 전문 매체 마이닝의 보도입니다. 이에 대해 휘토류 컨설팅 업체인 아다마스 인텔리전스는 제네럴 모터스가 2016년 쉐보레 볼트에서 페라이트를 사용한 바 있다며 테슬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지는 산해수 설비의 설계 및 시공, 운전 능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산화철 전문 업체로서 고급 산화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지의 산화철은 세계 시장의 우수한 품질과 신뢰성을 해외 세계 최대 페라이트 업체 및 국내외 대부분의 페라이트 업체에 공급하고 있고 최고의 품질로 호평받고 있으며 고급 산화철의 경우 이지는 세계 시장에서 12에서 1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지는 전남 광양에 104억 9,850만 원 규모로 신규 공장을 건설키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기 자본의 17.89%에 달하는 규모인데 CB나 BW 없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서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향후 증가할 수주를 대비하기 위한 발돋움으로 보이네요. 국내 인지도보다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이 더 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이 높고 미래 성장 가치 또한 크다는 점에서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까지 심프로였고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